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GTX-C 동두천 약속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당시에 지행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도 하셨어요. 이 약속을 오늘날 지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하필 동두천역이냐? 지행역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죠. 사람이 가장 많이 삶에도 불구하고 왜 그쪽이 아닌 동두천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나? 이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24년 1월 25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입니다. GTX 신호선 28년 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행사에 정고수 현장에 참석을 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 올해 3반기 본격 추진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덕정에서 수원, 상록수까지는 삽을 떴고 북쪽으로 동두천까지 연장트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는 천안과 아산까지도 연결한다고 하죠. 이 흐름을 타서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GTX 신호선 연장 국토부 공식 건의까지도 마무리했고, 동두천시 자체 사업비로 진행함에도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총 동두천 내에서 만들어야 될 돈이 530억 원이 되고 그중에 200억 원은 이미 킵해놓은 상태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GTX를 끌어올 수 있냐? 대부분 서울 도심권 내 같은 경우에는 지하 50m 땅굴을 파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반면에 이곳 같은 경우에는 1호선 라인, 그 라인을 이용해서 GTX가 다니기 때문에 선로 작업에 대한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서 GTX를 땡겨올 수 있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착공식을 선포한 그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교통 3대 혁신 전략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권을 30분 시대로 연결토로 하겠다. 그 예산이 무려 13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돈 대부분이 지자체 돈이나 민간 사업자가 투자함으로써 이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같은 파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선 지자체 비용 부담 후 예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즉 빠르게 진행토록 하겠다. 여기에 동두천까지 9.6km 덕정에서 연정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같은 내용 지도로 살펴봐도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지자체가 매력적으로 생각할 만한 요건,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나올 만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정부는 이렇게 보상한다고 해요. 자, 기본 방향 종합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상부 공간을 개발토록 하겠다. 상부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돌려주도록 하겠다. 상부 개발을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노후화된 지역, 저밀 지역으로 되어져 있는 도시 내에 철도역을 머금고 있다고 하면 그곳에 GTX를 넣어주고 그곳 이때의 노후시설 위쪽을 역세권 근처 고밀복합 개발, 즉 나지막한 허름한 시설을 높이 질 수 있도록 사업 인허가를 쉽게 풀어주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을 니들이 가져가라. 따라서 중앙정부 예산 없이도 사업이 진행한 구조로 국토교통부가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동두천 연장만 된다고 하니 동두천, 춘천 들썩들썩하죠. 평택 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동두천시도 같은 생각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두천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파일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역사를 정확히 어디로 지정하고 있냐? 동두천역 9.6km로 연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동두천시를 정고수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한번 표기를 해봤고 동두천시 내에 있는 역사를 이렇게 5개를 표기를 해봤어요. 자, 지행역, 동두천 중앙역, 보산역, 동두천역, 소유산역이 있죠. 자, 이 중에서 동두천역으로 GTX 신호선을 넣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지도를 보시는 방법은 색깔로 구분이 쉬워요. 빨간색이 상업지, 노란색이 주거지, 나머지 초록색이나 여기 푸르스름한 색이 녹지예요. 여기 파란색이 뭉쳐져 있는 곳은 공업지입니다. 따라서 철도역 주변이 이미 도시화가 대부분 되어져 있고 그 중에서 동두천 중앙역과 지행역 쪽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져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녹지다 혹은 군사시설이구나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동두천역을 선택을 했냐? 지행역과 동두천중앙역, 사람이 이미 많이 사는 곳이 아닌 왜 꼭 동두천역으로 들어갈만 하냐? 정답은 요 근처의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업시설이 많이 몰려져 있는 곳의 일대를 가서 보면 점일 개발이에요. 역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동두천 내에서 그나마 일자리라고 불릴 만한 곳이 잔뜩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또한 매우 노후화된 시설이고 직장인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조금 더 땡겨와서 보면은 명분이 더 확실해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구글 어스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동두천역을 가로지른 철도길이 이렇게 흐르고 동두천역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좌측편에 공업단지 들어가 있고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자리하고 있죠. 역사 바로 좌측에 주거단지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우측에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은 대체 뭐냐? 여기 다음 카카오 지도를 보면은 동두천역, 선로, 동두천역 이 우측에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동두천 미군부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두천역 우측 부근 가장 큰 면적이 오늘날 미군부대로 활용 중에 있는데 자, 뉴스를 하나 보면은 왜 동두천역이 앞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상권 몰락, 유령도시로 잿빛 뒤덮는 동두천, 미군 떠난 후 휘청거린다. 미군 경장만 의존했던 동두천 부대 떠나자 대낮에서 거리 한산하다. 정고수가 이쪽 일대를 너무 잘합니다. 왜냐면 연천에서 중대장 생활할 때 동두천에 나와서 생활을 했었어요. 따라서 이쪽 상권 누구보다 잘 알죠. 해가 거듭할수록 사람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 보면 미군 공여지 동두천시의 전체 면적 42.47%나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즉 절반 조금 못되게 미군 공여지더라. 군사도시, 기지촌 부정적인 이미지만 안고 있다. 여기 아래 지도로 보시면은 요쯤이 동두천역이고 이 우측 부근이 죄다 미군 부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날 평택으로 대부분 이전을 했어요. 따라서 동두천 주둔 미군이 한때 2만 명에 달했던 게 오늘날 4천 명가량밖에 없더라. 5분의 1토막 났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2만 명, 4천 명으로 계산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군 같은 경우엔 가족들도 살고요. 이들을 위한 상권도 굉장히 컸어요. 자, 동두천 오늘날 인구수를 보면은 8만 8천 명입니다. 10만 명가량을 찍고 꾸준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대부분 미군 부대 인원들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더라. 양주 옥정 신도시나 인근의 개발뿐만 아니라 동두천이라는 작은 도시 내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에는 사실 좀 버거웠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시원하게 밀어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 동두천 내에서 국가산업단지라는 프로젝트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도 앞으로 늘어나고 GTX라는 엄청난 노선까지 깔리게 되면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자체 자체로서 자족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자, 다시 한번 지도로 보면 왜 이쪽을 선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행역, 동두천 중앙역, 보산역보다 동두천역이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훨씬 더 많다. 미군 부대 떠났다. 그 앞에 공업지도 개선될 여지가 크다. 점일 개발돼 있던 거를 동두천역 중심으로 고밀복합 개발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을 동두천시는 정확히 짚고 중앙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GTX 신호선 동두천 약속. 정부는 지킬 의지가 있고요. 동두천시에서 어떠한 스토리를 짜서 GTX 신호선을 끌어올지는 모르겠으나 확정되는 그날 거리 개념이 아닌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동두천은 강남 생활권이 될 수도 있다. 적어도 동두천시 내에서 동두천역은 넘버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꾸준하게 앞으로 비슷한 정보, 동두천에 대한 스토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땅 따먹기 함께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